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리스트와 튜플 딕셔너리를 응용한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의 응용에서 첫 번째로 셋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집합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셋이라는 거는 키만 모아놓은 딕셔너리의 특수한 형태다. 그러니까 이제 키들만 모아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키는 중복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값이 들어가면 한 번만 이제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에 있는 키가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트는 결국 이 키들만 모아놓은 형태이므로 값은 항상 유일하다. 중복된 값이 없다. 그리고 세트를 생성하려면 딕셔너리처럼 중괄호를 사용하지만 원래 딕셔너리에서는 키값 콜론 그 다음에 키에 해당하는 값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키만 있기 때문에 콜론 없이 이 값만 입력한 형태다. 이 값은 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된 키는 자동으로 하나만 남는다. 마이셋에다가 1, 2, 3, 3, 3, 4 넣었잖아요. 그리고 출력하면은 그렇죠. 여기에서는 1, 2, 3, 4 중복된 값은 한 번만 나옵니다. 판매된 물품의 전체 수량이 아닌 종류만 파악하고 싶다. 자, 그래서 세일 리스트, 지금 이게 리스트네요. 삼각김밥, 바나나, 도시락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 리스트를 set하고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한 번씩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들이 판매가 됐었는지 그러면 도시락과 바나나와 삼각김밥이 판매가 됐습니다. 라고 중복된 값을 제외시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트에 대해서요. 두 세트 사이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트 1이 있고 2가 있어요. 1에는 1, 2, 3, 4, 5, 그 다음에 여기는 4, 5, 6, 7이 있는 거예요. 자, AND 연산을 하잖아요. set 1과 set 2의 AND, 그러면은 1, 2의 교집합, 두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 4하고 5가 교집합으로 나올 것이고요. 5화를 하게 되면 합집합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대신에 중복은 제거합니다. 합집합이 나오고요. 차집합은 세트 1에서 세트 2를 빼니까 세트 1에 있는 것 중에 세트 2에 있는 걸 4, 5를 빼버리면 1, 2, 3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와 B의 교집합을 제외한 대칭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그 다음에 여기는 4, 5, 6, 7이 있기 때문에 교집합에 해당하는 4, 5를 뺀 나머지가 바로 대칭 차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6, 7이 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 방금 사용을 했었잖아요. 연산자들에 보시면은 이 연산자를 대신한 함수로도 우리가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응용할 수가 있는데 먼저 AND 연산 같은 경우는요. 교집합을 구할 때 myset1이라고 하는 set과 myset2라고 하는 set 사이에 자, 인터섹션을 구해라. 그러면 교집합을 구해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유니온을 구해라 라고 하면 합집합의 의미가 되고요. 디퍼런스라는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차집합, 그 다음에 시메트릭 디퍼런스 하시면 대칭 차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는 이런 연산자를 쓰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요. 가끔 이 컴프레hension을 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컴프레hension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이 순차적인 어떤 리스트를 한 줄로 만드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순차적이다, 연속적일 때 한 줄로 쭉 그 명령어를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리스트 한번 봐주세요. num 리스트 하나 비어있는 거 만들어 놓고 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레인지 1에서부터 5까지 num에다가 하나씩 넣어 가면서 num 여기 있는 만들어 놓은 리스트에다가 append를 한 거예요. 이 1이라는 값을 num에다 넣고 num을 append 시키고 2 1, 2, 3, 4, 5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그 값을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num 리스트를. 일단 1, 2, 3, 4, 5 하고 나오죠. 자, 이 문장을
컴프리헨션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num 리스트, 리스트 지금 만드는 거예요. num 리스트 대괄호 여기 넣어놨죠. 예, 이 대괄호 만드는 걸음이에요. 대괄호 안에다가 명령을 쓰는데 num을 이 num 리스트에 추가를 시키래요. 근데 이 num은 뒤에 문장을 수행한 결과를 넣는 거예요. 어떤 num이냐면 포문을 이용해서 num에다가 1에서 5까지 하나씩 여기에다 반복해서 삽입을 하게 되죠. 그 num으로 이루어져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값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출력해라 라고 하니까 당연히 1, 2, 3, 4, 5라고 이 순서적으로 이 num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성하는 수식을 보면은요, 형식을 보면 리스트는 한 다음에 수식이 주어지고요. 이 수식의 결과가 리스트 형태의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포 다음에 항목을 적고 in range, 이 range에 있는 값을 이 항목에 넣어서 이 수식에 해당하는 걸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넣는 건데, 만약에 조건식이 필요하면 조건도 옆에다 붙이시면 돼요. 필요 없으면 이 부분을 생략하실 수도 있고요. 자, 1에서 5까지의 제곱으로 구성되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num 리스트는 제곱이니까 num 곱하기 num 하면 제곱이 되죠. 그때 1에서 5라는 레인지가 필요하니까 반복문, 포문을 써서 num인데 in range 1부터 5까지 이 말이에요. 그럼 1 넣었을 때는 1 곱하기 1, 2를 num에다 넣었을 때는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4, 9, 16, 5까지니까 5, 25까지 이렇게 리스트가 출력이 되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1에서 20까지 숫자 중에서 3의 배수로만 리스트를 구성을 하래요. 네, 그래서 num 리스트는 한 다음에 num인데 포 num이 in range 1에서 20까지죠. 자, 조건이 있어요. 뭐야? 3의 배수여야 돼요. 그래서 num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1일 때 자, 1 나누기 3을 한 나머지가 0이 아니죠. 그럼 1은 안 돼요. 2, 3은 어때요? 자, 그죠? 3 나누기 3을 한 나머지는 0이니까 맞죠? 그래서 3을 여기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4, 5 안 되고 이걸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6인 경우, 다시 말해 3의 배수인 경우는 다 가능하죠. 그래서 20 범위 안에 들어있는 3의 배수들만 이렇게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져서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다 보면요, 동시에 여러 리스트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이 돼요. 그럴 때 이제 zip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리스트가 한 개가 아니라 푸드라고 하는 리스트와 사이즈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 거죠. 두 개인데, 자, 여기에 포문을 이용해서 푸드와 사이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 in zip 해가지고 이 두 개의 리스트에 접근하는 거예요. 푸드, 사이즈, 이거는 복수형이죠. 얘는 단수형이고, 푸드에 있는 떡볶이 첫 번째로 가져와서 넣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오뎅 가져다가 넣는 거예요. 사이드에다가. 그리고 출력. 자, 그 다음에 푸드에 있는 짜장면, 사이드에 있는 단무지 가져다가 출력. 라면, 김치 가져다가 출력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푸드에는 피자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사이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값이 없죠. 그러면 이거 종료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리스트가 하나라도 종료가 되면 바로 여기서 밖으로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 이제 두 리스트를 튜플이나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짝을 지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여기 푸드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즈라고 해서 리스트가 두 개가 있죠. 자, 이거를 튜플 리스트와 딕셔너리로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 쌍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리스트 해가지고 zip 푸드 사이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튜플로 지금 이 리스트를 만들고자 해서 이 두 개를 한 쌍으로 지금 묶어준 거거든요. zip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의 튜플로 이루어져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쌍, 한 쌍, 한 쌍씩 해서 세 개의 쌍으로 튜플이 만들어지고 이 튜플들로 이루어져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 함수 dig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열고 집 한 다음에 어차피 집 함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렇죠. 짝을 지어서 만드는 거다. 동시 접근을 하는 거에서 푸드하고 사이즈에 대해서 동시 접근을 했어요. 떡볶이 땡땡 오뎅 딕셔너리가 키값과 키와 키에 해당하는 또 다른 값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로 이렇게 딕셔너리가 만들어지었고요. 이 만들어진 걸 출력을 하니까 이제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리스트를 복사를 하다 보면요. 이 리스트 복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요. 옅은 복사, 뭐 짙은 복사 막 이렇게 말하는데요. 얕은 복사 같은 경우는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는 복사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올드 리스트에다가 짜장면, 탕수육, 군만두 넣어놓고 뉴 리스트에다가 올드 리스트를 어떻게 했어요? 할당을 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올드 리스트가 이 값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가 뉴 리스트에다가 이거를 할당을 했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공간을 공유한 거예요. 주소를. 그래서 둘 다 같은 위치를 가리키게 돼요. 같은 메모리 구조를. 마치 포인터가 다른 포인터에게 본인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넘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 뉴 리스트를 한번 출력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올드 리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값하고 똑같은 값이 이렇게 먼저 출력이 되고요. 자, 올드 리스트의 0번째에다가 지금 0번째가 짜장면인데 짬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짬뽕 짜장이 없어지고 짬뽕이 된 거예요. 덮어 써지고 올드 리스트 뒤에 쪽에다가 어펜드로 깐풍기를 추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4개의 항목으로 이제 바뀌었겠네, 얘네가요. 자, 그리고 나서 바뀌었다는 건 앞부분을 바꾸고 뒤에다 깐풍기를 추가했다는 거니까 동일한 공간을 둘 다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바뀐 내용으로 이렇게 짜장면은 짬뽕이 되고 깐풍기가 추가된 내용으로 뉴 리스트도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메모리에 대한 공유를 처리를 함으로써 공간 복잡도라고 하죠.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메모리에 대해서 올드 리스트와 뉴 리스트란 이름으로 같이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예, 동시 공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독립적인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될 때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깊은 복사를 하는 거예요. 얕은 복사로 인해서 데이터가 동시에 바뀌어버리는 어떤 그런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게 깊은 복사고요. 깊은 복사를 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new list는 한 다음에 old list 하고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콜론 땡땡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메모리 공간을 복사를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주는 개념이에요. old list는 이렇게 넣어놓고 new list는 old list를 어떻게 해요? 땡땡 해놨죠. 리스트 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우선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건 바뀐 후고 바뀌기 전에는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old 리스트의 0번째를 짬뽕으로 고쳐라. 여기만 짬뽕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new 리스트는 그대로 원래의 값, 짜장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old 리스트에 append 깐풍기 추가하면 뒤에 깐풍기 추가됐겠죠. 그리고 new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게 되면 new 리스트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던 짜장면, 탕수육, 군만두가 그대로 출력이 되고 old 리스트는 최근에 바뀐 내용으로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뭐 셋,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은요, 다양한 자료구조 분야에서 이게 활용이 되는데요. 자료구조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메모리 활용이 스택이라는 것과 큐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 끝이 막혀 있어서 다른 한쪽에서만 입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막혀 있고 여기서 값을 집어넣기도 하고 꺼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스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한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데이터를 제일 먼저 꺼내야지 그 앞쪽에 있는 데이터 꺼낼 수가 있어서 last in 마지막에 들어간 게 first out 먼저 나와야 되는 구조다. 그래서 리포 구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택 같은 경우는 스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변수가 포인터라고 하는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탑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탑이라고 불러요. 이 탑은 여기 자동차가 이제 한쪽에서 입력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들어간 자동차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업 중에 작업을 지칭하는 명령어가 푸시하고 팝이 있어요. 푸시라는 거는 이 스택 공간에 데이터를 넣는 작업. 그 다음에 팝은 꺼내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파킹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파킹이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탑은 인덱스 번호, 파킹을 만들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탑은 제로를, 아직은 데이터가 들어와 있지 않지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 파킹에 append 명령이 들어온 거예요. append 자동차 A, 이거는 뭐예요? 푸시하는 거하고 똑같죠. 데이터를 집어넣어라라는 거예요. append는. 그래서 탑이 가리키고 있는 공간에다가 자동차 A를 집어넣고 탑은 탑 플러스 1이 돼서 그 다음 데이터가 들어올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append 자동차 B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탑이 여기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자동차 B를 집어넣고 탑은 탑 플러스 1이 돼서 그 다음 비어있는 공간을 가리켜요. 그때 parking.append C 자동차 C를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C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탑은 탑 플러스 1이 돼서 그 다음 공간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탑의 역할은 다음 데이터가 들어가 올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키면서 일씩 증가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자동차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한쪽은 막아져 있고 다른 한쪽 끝에서 입력과 출력이 일어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탑이 현재는 2를 가리키고 있다가 이제 탑을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꺼내야 되면은 데이터 들어있는 공간을 가리켜야 되니까 먼저 탑을 1을 마이너스를 시켜요. 탑이 여기를 가리키겠죠? 이때 parking.pop 해가지고 이 파킹 리스트에서 팝 명령으로 데이터를 하나 꺼내는 거죠. 우선 여기서는 지금 처음에 조금 전의 상태로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여기까지 있었고요. C까지 들어와 있었고 탑이 3이었었잖아요. 그래서 3에서 1이 감소돼서 2를 가리켰고 2에 있는 걸 이렇게 꺼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print out car 하면은 꺼내진 자동차가 여기에 이제 출력이 되겠죠. C가 출력이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또 만약에 한 대를 더 꺼내고 싶다 그러면은 탑이 탑-1 돼서 B를 가리키게 되고 거기서 팝 명령이 호출이 되면 B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탑은 또 대기 중인 거죠. 이렇게 이제 자동차 빼기를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비슷한 형태가 이제 Q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제 Q 구조는 이 벽이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Q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으면 자, 막혀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한쪽에서는 데이터가 출력되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한쪽에서는 계속 데이터를 집어넣지만 한쪽은 출력을 하기 때문에 들어간 순서대로 어때요?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Q 같은 경우는 first in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first out 먼저 나온다. 그래서 P4 구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을 구성을 할 때 리포 구조로 해야 되는지 P4 구조로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더 프로그램의 시간 복잡도나 공간 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제가 이제 이런 리스트라던가 이런 자료 구조를 응용을 해서 스택이나 큐 구조로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리스트와 튜플 딕셔너리 응용하는 데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스 설명만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제가 다뤄드렸던 이런 소스들 있잖아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 번씩 실행을 좀 해보시면서 개념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 놓으시면은 이제 추후에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하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오늘 배우신 개념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리스트와 튜플 딕셔너리에 응용하는 심화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